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한동안 완만한 코로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방역 의식도 느슨해진 걸까요? 광진구의 한 헌팅 포차에서 닷새 만에 40명 이상이 확진됐습니다. 이 점포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 보상을 감수하겠다. 이런 확약서까지 쓰고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결국 과태료 부과에 영업 정지, 모든 비용도 물게 생겼는데 단순히 돈을 넘어서 국민들의 허탈한 한숨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2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진구 헌팅포차에서 어제까지 43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방역 지침을 어겼고 서울시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상암동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연내 착공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금 횡령 혐의와 성추문 혐의에 휩싸인 강동구의회 이민택 의원이 강동구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북권 최대 개발 이슈인 창동 차량기지 개발에 대한 박영선, 나경원 예비후보의 청사진을 살펴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해 우려가 큽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451명이 늘어 모두 79,7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22명, 지역 발생이 429명입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166명이 늘었고 경기는 12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지금까지 1,448명입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도 첫 확인됐죠? 네, 시작은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입국한 시리아인 A씨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입국 당시 이상이 없었던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직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가족과 친척 등을 검사한 결과 무려 38명의 외국인이 감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4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데요. 주거지로 보면 경남 양산에 2명, 김해와 전남 나주에 각각 1명입니다. 또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해 명절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방역당국은 관련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해외에 다녀온 이력이 없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광진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만큼 서울시가 구상권 청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혜진 기자. 네, 저는 지금 광진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름도 범상치 않습니다. 포차 끝판왕. 오늘까지 관련 확진자 모두 몇 명입니까? 네, 전날 기준인 3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포차 끝판왕 관련 확진자는 모두 43명입니다. 네. 시설 관계자와 접촉자 등 813명에 대해 검사가 실시됐고요. 두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달 24일과 27일에 포차 끝판왕을 방문한 212명은 자가 격리 중입니다. 예. 자, 그런데 해당 업소에서 감성주점 형태의 영업이 있었다고 밝혀졌죠. 2.5단계가 시행 중인데 어떻게 영업이 가능했던 겁니까? 네,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현재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예. 원래는 감성 주점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시설 영업이 쉽지 않자 지난해 8월부터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해 영업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감성주점 형태의 영업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법규상 일반 음식점에선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달 4일부터 2달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단속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부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 역학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서울시의 역학조사 결과 발열 체크나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은 준수했지만 이곳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로 이동해 술을 마시고 또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확진자들이 장시간 이곳에 머물렀고 CCTV 확인 결과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 접촉자에게 검사받을 것을 안내한 상태인데요.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포차크 파낭 건대점을 방문한 사람은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인데 실제로 서울시가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하면서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을 일제히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지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곳을 찾은 이용객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는데요. CCTV 분석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단체로 이곳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해 영업 중인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44개소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진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성북구가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주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로 타격이 불가피했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방역 강화와 지역 상품권 발행 등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성북구가 두 번째 비대면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대상은 전통시장 상인들입니다. 정릉 아리랑시장과 도남시장, 장이 전통시장 등 6개 전통시장 대표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상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코로나 극복. 구청의 방역 지원을 당부했고 성북구도 예산 지원과 전담 인력 배치를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많은 상인들이 고통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성북구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계획이 어떻든지 궁금합니다. 2억 원 정도의 그 예산을 들여서 우리 전통시장 주변의 상가 이런 데를 방역을 이렇게 꾸준히 해왔었죠. 계속해서 우리가 전담 인력도 배치하고 예산도 더 들여서 상인들은 지역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지난해 발행한 성북사랑 상품권의 경우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의 단비와도 같았다며 올해도 보급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그 성북사랑 상품권이 한 180여 건 하고 또 장서울 상품권 35억 시장이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혹시 올해 또 성북사랑 상품 발행 계획이 있으신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올해는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전통시장 살리기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더라.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한 2배 이상 정도, 약 한 390억 원 정도를. 이 밖에도 상인들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차 단속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온라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주요 의제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이들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식료품을 가져갈 수 있는 나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이 눈에 띕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먹거리를 나눠준다는 소식에 하나둘 모여든 겁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웠던 수급자 가정부터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까지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생활에 어려움을 붙는 분들을 구청에서 돕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참여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나눠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동구가 2월 한 달간 누구나 자유롭게 식료품을 가져갈 수 있는 나눔 공간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 쌀과 라면 등 끼니를 챙길 수 있는 식료품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행당일동과 용담동 주민센터 등 모두 4곳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먹거리들은 모두 기부를 통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과 공무원, 그리고 일반 주민들까지 마음을 모아 기부에 나서고 있는 것. 각 동 주민센터마다 설치된 기부 나눔 박스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주민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공무원 그다음에 주민뿐 아니고 기업뿐만 아니고 자원봉사 센터에 계신 자원봉사자도 나오고 이렇게 지역으로 구성돼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한다라는 게 또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동구는 설 연휴와 주말에도 주민들이 끼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든든한 끼 누리소를 2월 한 달간 매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동북권의 최대 개발 이슈인 창동 차량기지 부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동북권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 두 후보 모두 최대 개발 이슈인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을 발표하면서 직장과 교육, 의료, 문화 활동이 가능한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나 예비후보는 동북권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을 밝히며 직장과 주택이 공존하는 도시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비쳤습니다. 특히 노원구 창동 차량 기지에 대해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같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박 예비후보는 부지 내 평당 1천만 원대의 공공 분양 아파트를, 나 예비후보는 대규모 청년 창업 기능 강화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 예비후보의 반값 아파트 공약에 같은 당 의원들이 반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 페이스북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도 박 후보의 말씀은 미리 협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갑자기 제기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범야권의 3지대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야권 후보들이 모여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태섭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후보들끼리 1차 경선을 진행하고 이후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범야권이 단일화를 했을 경우 후보들 간의 깨끗한 승복과 단일화된 후보 공개 지지 선언 등이 약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동구의회가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이민택 구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전단계 의장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밖에 윤리위 결과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민택 강동구의원. 2달 가까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끝에 강동구의회가 결국 제명 처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임 의원은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공적 업무 시 제공되는 이동 경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더해 지난 지방선거 때 소재 주소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도 유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임 의원이 성추문에도 휩싸여 의원들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전반기 의장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정위원 18명, 출석위원 16명 중 찬성 12명,
반대 대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이민택 의원 징계 위법건 제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께 윤리위 심사를 받은 신무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됐습니다. 당초 윤리위에서 제명 징계를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뒤 출석 정지 30일로 감경됐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임 전 의장의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두 의원 간 고소 고발이 이어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임 전 의장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의회 특정 직원의 인사에 관한 부분을 합의 이행의 전제 조건으로 한 사실이 있다며 의원 간 현금을 주고받고 사무국 인사에 개입해 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석 정지 기간은 오늘 본회의 의결 선고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021년 3월 3일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임 의원은 이번 징계 결과와 관련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신 의원은 명예와 직결된 문제라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인허가 지연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었던 상암동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이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 이슈로 서울시의 인허가가 미뤄져 왔던 상암동 복합몰 건립 사업.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8년 만에 본격화합니다. 사업 주체인 롯데가 판매시설 축소와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 상생 협력에 집중했고 지역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일궈낸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좀 상생을 했었습니다. 한 필지는 업무 시설로 한다든지 또는 판매 시설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또 공공기업 또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안을 롯데 측에서 했고 서울시는 우선 상암과 수색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입체적 보행 연결 통로를 조성하고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획지 통합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총 7,100여 평 규모의 판매 시설과 오피스텔, 근린 생활 시설과 문화 공연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엄청날 겁니다. 두 번째는 마포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고 우리 서부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이 쇼핑몰을 통해서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 교통과 건축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연내 착공엔 무리가 없을 예정.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복합몰 개발의 첫걸음은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주민센터와 함께 문화와 육아시설, 주차장까지 더한 공공복합청사가 중구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비싼 땅값과 한정된 공간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가 한가운데 열린 공간과 계단형 열람 공간, 여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까지 카페 같은 도서관입니다. 도서 대출은 물론 앞으로 북콘서트 같은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층에 도서관이 있고 오픈돼 있어서 편하게 그냥 도서관에 놀러 온다는 느낌? 중구의 주요 상징물인 남산과 남대문이 놀이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티와 붕붕 캐릭터를 접목한 영유아 전용 실내 놀이터입니다. 육아 정보와 쉼터를 제공하는 공동 육아 나눔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영유아 공공 놀이터가 있는데 두 아이의 아빠로서 집 근처에 이런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는 거에 되게 뿌듯함을 느낍니다. 다른 한층에는 민원실과 사무공간, 프로그램실이 자리한 신당동 주민센터가 자리 잡았습니다. 청소년 전용 힐링과 소통 공간으로 4차 산업과 관련한 진로 직업체험, 학교 연계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센터 중구 드림 톡톡도 들어섰습니다. 이 밖에 문화 교육을 위한 강당과 지하 주차장까지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에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
공공기관이 함께 들어선 겁니다.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동사무소에 민원 발급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도 그리고 문화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첫 출발을 떼었다는 것이 신당동 누리센터의 큰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신당 누리센터. 중구는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공공청사를 걸어서 10분 이내에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역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신설됐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사는 상계동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지난 1일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개통된 4번 출구 외에도 2번 출구 내부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바꾸는 공사가 내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중랑구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 도우미 비용을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중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하고 중랑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전체 비용의 90%로 본인 부담금은 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라고 구는 설명했습니다. 송파구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컴퓨터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입니다. 보급 대상 컴퓨터는 사용 연한이 넘은 구청 업무용 PC들로 하드디스크와 운영체제가 최신형으로 교체돼 지급될 예정입니다. 삼지대 경선에 무공천 결정, 연일 이어지는 지역 행보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슈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없는 이번 선거입니다. 행여나 달라진 민심을 잘 반영하고 있진 않은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선거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